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세 나라를 순방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첫 방문지인 태국에 도착해가지고 내일 프라윷 짠 오차 총리와 한 태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태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엉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태국과 우리가 군사정보를 교류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본보다야 적겠죠. 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 교류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한미동맹 관계가 순조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일본의 아주 뛰어난 정보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박근혜, 아베 사이에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연장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해도 얻지 않고 이것을 파기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중대한 배신 행위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이 이 협정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한일 간의 무역 갈등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파기한 것은 누가 봐도 한일 갈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 러시아, 중국 쪽으로 밀고 들어가겠다, 끌고 가겠다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전례 없이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고 대다수 한국인은 반대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이번 조치는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의 안보 정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대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깨고 태국에 가서 한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니까 이거 정말 웃을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코미디를 연출을 하는지 이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 외교관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익 운동권 또는 조국과 같은 위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한일 관계 파탄내고 한미 관계 파탄내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도 친북, 반미 이런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외 순방 중에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참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도 외국에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우스운 일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편드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더구나 작년에도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하다가 우스운 사람이 되고 유일하게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교황을 만나가지고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나가지고 교황이 김정은이가 초청하면 북한으로 가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선전을 했는데 지금 뭐 진전이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교황에게 초청장 보냈습니까? 아주 허황된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드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태국 가기 전에 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문제입니다. 태국 유력 영문 일간지 방콕 포스트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을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연계하여 한국에 부당하게 취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아세아 특별 정상회의가 김정은을 초청해서 김정은이가 참석하면 좋겠다. 방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김정은을 초청해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김정은에게 이런 이야기 할 때입니까? 김정은에게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는 약속은 다 깨고 있는 판에 외국에 나가서 또 김정은이를 대변하는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태국 사람들에게까지 한일 간의 분쟁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일 간의 분쟁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되지 왜 여기에 태국을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이걸 보면 태국에 대해서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태국이 어떤 점에서 대단하느냐? 우선 고마운 나라죠. 6.25 때 한국에 전투병력을 파병해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관광대국입니다. 세계 관광 수입이 3등 내지 4등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친절하다는 겁니다. 친절하면서 태국 사람들은 아주 용감합니다. 자존심 강합니다. 왜 그러느냐? 태국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과 더불어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태국의 외교입니다. 외교. 태국의 실용적인 외교, 자주 외교가 그 난세에도 태국의 독립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세 번째, 태국에 가서 일본을 비판해달라고 지금 희망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번지수를 짚어도 어마어마하게 잘못 짚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까? 동남아시아는 흔히 일본의 마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거기에 투자도 하고 원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뭐 세계에서 가장 인상이 좋은 나라 랭킹을 내면 항상 독일, 일본이 1, 2등 다툽니다만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태평양 전쟁 때 동남아시아를 치고 나쁜 짓 한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본의 노력을 안다면은 동남아시아에 가서 우리 손잡고 일본한테 같이 대항하자 이런 논지를 폈다가는 정말 창피당할 것입니다. 참고로요, 어느 나라가 해외에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ODA라고 그래요. 해외 원조를 많이 해야 인상이 좋아지고 영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2018년 통계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343억 달러로서 ODA 원조 1등입니다. 2등이 독일입니다. 250억 달러. 3등이 영국입니다. 과거에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던 영국 194억 달러. 4등이 일본입니다. 142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얼마냐? 15등입니다. 23억 달러를 원조를 했습니다. 일본의 7분의 1입니다. 이런 사정을 좀 알고 가서 외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뭡니까 이거? 실용 외교도 아니고 동맹 외교도 아니고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우리의 친구인 일본과 미국을 바꿔치기 하려는 거 아닙니까? 동맹과 적을 바꿔치기 하다가는 보통 전쟁이 나든지
쿠데타가 납니다. 조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동맹을 바꾼다는 것은 친구를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미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힘이 세고 자유의 보루이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런 나라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북한과 친구가 되고 세계에서 인권 탄압이 최대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아직도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친구가 되겠습니까? 이런 외교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조선을 식민지로 몰고 갔던 그 명분론자들이 생각납니다. 이른바 위정척사론자들. 위정척사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어요. 19세기에는 위정척사론이, 그러니까 해외 세력을 청을 빼고는 다 오랑캐로 규정을 하고 중국을 사대하면서 그냥 문 닫고 살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은 먹힌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머릿속에 19세기의 위정척사론이 들어가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반일 종족주의만 붙들고 이런 외교를 펴다가는 정말 제2의 경술국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외교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1904년에서 5년 사이 러일 전쟁하기 전에 일본은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최대 강국은 영국입니다.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대단한 외교술입니다. 그래하여 러시아를 먼저 고립시켜 놓고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세계 3등의 해군을 가졌던 러시아와 맞짱 떠가지고 이겼습니다. 이 외교력. 근데 조선은 어땠느냐? 19세기 말에 니콜라스 2세 러시아 황제가 대관식을 하는데 민영환이 특사로 갔어요. 이분이 대관식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규칙에 따라서 가설을 벗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설을 벗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외교와 영일동맹을 맺은 일본의 외교, 지금 문재인 외교는 바로 그런 조선조말의 외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수구반동 세력입니다. 수구반동 세력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세력이죠. 지금 19세기 말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5박 6일이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